얼마 전에 조정현 부회장이 그 샘플 칩을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했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HBM3E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 이상 삼성에서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설계를 다시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보완된 설계로 해가지고 칩을 만든 거예요. 삼성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이제 만난 겁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겠죠. 기본적으로 빨리 좀 해달라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SK 혼자만 쓰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 상당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SK에서 물량을 제때 못 맞추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삼성에서도 전략적으로 엔비디아 납품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이제 신경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거기에 맞게 빨리 대응하지 않을까. 빠르면은 아마 2분기부터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밑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HBM3E도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삼성 같은 경우에는 AI 생태계에서 거의 빠져 있었어요. AI의 어떤 수혜를 거의 못 받았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못 받았어요. 이 만약에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AI 분야에서 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그 AI 생태계를 다 꾸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삼성이 자본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필요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시다시피 이제 HBM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AI 반도체 쪽에는 HBM이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SK하고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찾은 거죠. 그 파트너가 이제 삼성이라는 얘기죠.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설계는 할 수가 있어요. 오픈 AI라든지 다른 데서 뭐 맡겨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이제 또 제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AI 반도체 특히나 뭐 4나노, 3나노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TSMC하고 삼성밖에 없거든요. 인텔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는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적대 관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삼성이 그나마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어떤 니즈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세트 제품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트 제품도 같이 납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맞는 거예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뭐 HBM도 할 수 있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다른 전자제품도 같이 납품을 할 수 있고요. 삼성은 상당히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이 자본력을 투자할 수 있다면 상당히 믿김이 커지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 단숨에 그 삼성이 AI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입니다. 삼성은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MR머프 방식을 그대로 쓰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PPA가 상당히 좋아지고요. 모든 면이 다 좋아집니다. 높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범프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이가 상당히 높게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층이라도 규격이 있어요. 이 층 안에 많은 층을 쌓아야 되거든요. D램을. 그러니까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방식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실패를 대비해서 다른 방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SK 하이닉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쓸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HBM 보시면 최근에 좀 바뀌는 게 있는데 그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그 로직 다이는 뭐냐면 HBM하고 GPU 사이에 이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직 다이가 중요한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SK는 이제 보면은 5나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는 4나노 도입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이 더 앞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3나노 공정이 수율이 한 80%까지 올라와 있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SK보다 훨씬 더 앞선 공정을 사용해가지고 4나노가 성공했다면은 HBM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D램도 중요합니다. D램을 쌓는 거잖아요. HBM은. 근데 이제 D램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B D램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C D램을 쓰겠다. HBM4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B D램보다 한 단계 지금 앞선 공정이거든요. SK 하이닉스도 1C 공정이 아닌 1B D램을 쓴다는 거거든요. 앞선 공정을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공정이 앞서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삼성은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도입을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 가지 다 모두 다 성공한다면은 훨씬 더 따라잡는 그러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성공한다 해도 상당히
따라잡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금방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따라잡으려면 HBM4E 정도는 돼야지 거의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년에서 한 2년 정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는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